자, 지금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2030 44%가 결혼해도 무자녀, 즉 자녀 나가 키울 돈이 없다는 거죠. 돈 없어 결혼 안 해가 33%, 결혼하지 않고 동거가 41%,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작정한 사람이 많고 해도 애 안 놓겠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참 비참한 일이 있는데 무연고자 사망자 10명 중에 7명이 무연고가 아니라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자녀한테 연락을 해도 자녀들이 다 집 나간 이런 가장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돌보지 않으면서 시신을 인수하기를 거부하거나 기피한다는 거예요. 보통 비참한 일이 아니죠. 무연고자라는 사람들이 사실상 가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시신 인수가 거부되고 기피된다라는 게 73.6%라는 거예요. 그 한편에 반지하에 사는 20대 청년층 부채가 4년 새 2배로 늘어났다. 소득은 전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한 20대 직장인 최모 씨는 아직도 졸업한 후 대학 주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 앞 반지하 자취방에 있는데 매달 벌은 돈으로 학자금 대출 갚는데도 허리가 휘고 비 오는 날에는 침수될까 걱정인데 돈을 좀 더 모을 때까지는 그냥 살 수밖에 없다. 사회 진출에도 소득이 늘지 않고 빚은 해마다 늘어나니 결혼 출산은 언감생심이고 지금 답이 없다는 거예요. 20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답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10억대 금융 부자가 45만 6천 명으로 1년 새 7.5%가 늘었다. 전체 인구의 0.89%가 2,747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극화죠. 그러니까 10억 이상의 보유자가 0.89인데 이 사람이 가진 소득이 2,747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는 2,543억이었는데 7.7%가 증가했어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돼서 두 자릿수로 늘어나던 사람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억대 금융부자 45만 6천 명, 국민들의 0.89, 그리고 이 사람들이 1년 새 7.5%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에 대해서 고소득자만 그 혜택을 누렸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고소득 차주가 1년 새 2.6배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체 신규 차주가 2배로 늘었는데 주담대 고소득 차주 비중이 4%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던 고소득자가 1년 만에 2.6배 늘었고 주요 은행 주담대 차주 중 고소득 차주 비중이 1년 새 4%가 늘었다는 거예요. 상한 능력을 고려한 규제 정상화라지만 고소득자에게 대출을 기회를 주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5대 은행 고소득 주담대 신규 차주가 5.6만 명, 1년 전에 2.6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내년 경기가 풀린다지만 기업 10곳 중에 8곳이 허리띠를 안 푼다. 한국은행 생산성 못 높이면 2040년대에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에 접어들 거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말에 나왔어요. 향후 30년간 계속 낮은 성장일 거다. 그러니까 향후 30년이 아니라 한국은 영원히 저성장이죠. 그래서 2030년대는 0.6, 2040년대는 마이너스 0.1.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서울 시내에 지금 아파트 폭락이 가속되고 있어요. 자, 가속되다 보니까 이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수가 10월 달에 첫 하락을 했고 거래량도 뚝 떨어져 버렸어요. 강남 4구를 포함한 동남권이, 그러니까 강남 쪽이 하락이 훨씬 커졌다는 거예요. 자, 상승 주도하던 20대, 30대도 거래가 이제 사라져 버렸다. 매매 수급 지수도 28주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다가
한국의 가계대출 시한폭탄이 터지나라는 우려도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경각심 드러낸 정부, 가계대출 8개월 연속 증가세, 주담대 증가세가 줄지 않아 가계대출 총량 높은데 연체율도 높아 정책 엇받자로 가계대출 잡기 실기, 정책금융 늘어나 우려, 하반기 스트레스 DSR이 나와도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사람들이 이 가계대출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높은 분양가로 집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1년 새 집을 못 찾았다. 그래서 집값도 겨울 한파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게 그냥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갈수록 하락의 폭이 깊어지고,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인하해도 많이도 못하고 인하도 쉽게 못합니다. 그냥 질렀다가 지금 파월을 잠적했어요. 나중에 말하겠지만. 자, 이 속에서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가 국민평형이라는 84평방미터짜리가 11억이 넘어가도 지금 펄펄 난다. 15억대 국민평형 분양가 아파트도 등장했다. 이럽니다. 이제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춤을 추는 거죠. 지금 분양가가 너무 올랐다고 청약통장 60만 명이 깼다. 서울시 평당 분양가가 3,400만 원이 높아 분양가가 9개월째 올라간다. 주변 시세보다 더 올랐다. 이제 마지막 장난들을 치고 있는데, 내년에 부동산이 중반기 이후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살 기회다. 그런 거 다 돈 벌려고 하는 짓입니다. 지금 엄청난 양극화, 사상 최악의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속에서 사상 최악의 불경기, 그리고 그 속에서 낮에 치킨집, 밤에는 라이드 뛰는 사장님, 쓰리라 쓰리잠 났어야 된다. 자영업자 대출 너무 늘어나고 고금리가 길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자영업자들이 이제 한계 상황에 왔다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이 부동산은 경기 침체와 경제 전체의 붕괴와 맞물려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한국이 장기 저성장, 30년 저성장이라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데 부동산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부동산발 금융위기가 정말 걱정되는 순간이다. 이제 임박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이건 부동산 폭발 전에, 부동산발 금융위기 폭발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en